(2023년 8월 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특종 취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수수사라 그럴까, 인지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인지수사는 사실은 투서에 근거한 경우가 많으니까 특종 취재를 어떻게 하는지에 더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토대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대상으로 특종 취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김은경 씨에 대해서는 그의 신우이인 김지나 씨가 블로그에 글을 썼죠. 이게 굉장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지나 씨가 쓴, 자기의 신우이 김지나 씨가 쓴 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셔지고, 이거는 김지나 씨의 어머님, 그러니까 김은경 씨한테는 시어머니가 되죠.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셔지고 아버지 또한 기력이 다하셔 시골로 터전을 옮기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손수 키우신 귀한 손자의 연까지 끊을 수는 없었기에 명절에 손자의 통장으로 용돈을 넣어주시며 그 끈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 이 남편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이분은, 김진아 씨는 자신의 오빠이기도 한 이분이 투신자살했다라고 밝혀놨습니다. 명절은커녕 자신이 남편 제사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배로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한 파렴치한 김은경이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18년을 사시다가 2년 전 어머님을 먼저 보내시고 작년 겨울, 작년이라면은 2022년이겠죠. 끝내 자살한 아들이 너무도 그리운 아버지는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선산에 묻혀드렸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김은경 씨가 했다는 거죠. 남편 자살 이후 시부모의 사업체까지 빼돌린 며느리가 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왔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별한 남편의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모습을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겠지만, 잘난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겨가는 모습을 본 우리는 그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잘난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겨가는 모습을 본 우리는 그만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씨가 금감원 부원장을 하던 2022년 12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챙겨갔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굉장히 망연자실했다. 왜냐? 그동안 남편이 자살한 이후 시가와 별로 인연을 만들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장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부의금을 챙겨갔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신우인 김진아 씨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조금 추적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이 김은경 금감원 부원장 시부상이 사실인가 봤습니다. 몇 개 언론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2022년 12월 4일자 여러 언론에 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김용암씨 별세, 김은경 갈로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시부상 4일은 22년 12월 4일입니다.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30분. 그런 식으로 여러 언론에 이 부은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을 쳐보시면 확인됩니다. 연합뉴스에도 같은 게 떴고요. 자, 김진아 씨의 주장, 2022년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건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되죠. 조금 다른 게 있네요. 김영함 씨 별세, 김은경 갈로열고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시부상 3일. 이게 22년 12월 3일입니다. 오후 이렇게 해놓고, 이건 하루가 더 빠르네요.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네. 돌아가신 거는 3일이 있고 4일이 있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하여간 22년 12월에 돌아가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건 기자의 촉입니다. 그리고 이 공직 사회를 아는 사람들을 바로 챕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시부상을 당했다면 이 금융계 또는 기타계에서는 다 문상을 하겠죠. 어느 정도 문상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까? 자, 아까 김진아 씨는 2년 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 그랬습니다. 사실인가 찾아봤어요. 연합뉴스에 이 김은경 씨 시모상 기사가 부고가 떴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영덕 씨 별세, 김은경 갈로열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시모상 2021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전주 대한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일 오전 10시. 그리고 이렇게 특별 표시를 한 다음에 이때가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죠. 상주 측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문을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년 전, 2020년 12월 31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맞네요. 근데 이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조문을 사양했습니다. 조문 받는 걸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뒤인 2022년 12월 시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김진아 씨한테는 아버지가 되죠. 그때는 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했겠죠. 문상을 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조의금을 놓고 가겠죠.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정청탁 금지법이죠. 그에 따르면은 고위공직자들은 10만원 이상의 조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죠. 5만원인가 10만원인가. 이거 상당히 저희 스트레스예요. 저희 같은 기자들도 해당을 하게 하나 갖고, 어디 부조할 때도, 어떨 때는 조금 해도 좋으니까 좋기도 한데, 어떨 땐 좀 불편할 때도 좀 있고요. 좀 찾아볼까요? 김영란법은, 경조사비는 10만원이었군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우선 이 부고 두 가지의 시부모, 시부모님 부고를 보게 되면 이때 김진아 씨는 분명히 딸이라고 밝혔는데 그분은 상주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김진아 씨도 가족이 자기 글에서는 그쪽 있다고 밝혔는데 사람은 이혼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부모의 사위 이름도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오로지 김은경 씨의 시부모, 시부상, 시모상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딸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안 올라갔을까? 추적을 해보니까 이 김진아 씨는 2003년도에 미국에 가서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다라고 밝혀놨습니다. 그 2003년도에 미국을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2006년도에 이 김진아 씨의 오빠이자 김은경 씨의 남편은 2006년 1월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김진아 씨는 써놨죠. 블로그에다가. 그때 이제 이 남편은 그 김진아 씨의 오빠는 시부모, 시아버지와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때 사업체 이름이 대표가 이 남편으로 돼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남편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김은경 씨는 이 사업체의 대표를 자신의 남동생 이름으로 바꿨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이건 논란을 제가 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뺏겼다는 건데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진 거는 아들 죽음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아닌 심한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다라고 했고 그렇게 돼. 그리고 요양원에 모셔졌고 그리고 아버지는 시골로 터전을 옮기셨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자살을 하면서 2006년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셨고 아버지는 시골로 옮겼다. 그러니까 사업할 의지를 다 잃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씨 남동생한테로 사업체 대표가 바뀌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버지는 손자의 영까지는 끊을 수 없어서 명절에는 손자 통장으로 용돈을 넣어주었다. 그러나 김은경 씨는 남편 제사에도 명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18년간 시부모를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때 2020년에 이제 김은경 씨는 금감원 부원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고를 냅니다만은 코로나 와중이었기 때문에 조문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신우인 김진아 씨는 상주를 하지 않고 미국에 있어 그랬나요? 어쨌든 잔이 시부상으로만 밝혀가지고 조문을 받았고 부의금을 받았는데 이 부의금을 다 가져갔다라는 건데 제가 특정 취재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때 가져간 것 중에 금융납법 어긴 게 있느냐 없느냐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취재가 어렵지 않은 게 벌써 이때는 김은경 씨도 2년 이상 부원장을 했으니까 이제 비서들을 다루는 법을 익숙하게 되죠. 대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조문 오신 분들한테 감사의 편지나 뭐 이런 걸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가 되게 비서실에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 주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보낸 사람들의 그걸 보게 되면은 누가 조문을 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탐문 수사하듯이 하게 되면 얼마씩 조의금을 했는지 나올 수가 있죠. 물론 거기에도 약간의 더 다른 방법은 필요합니다. 뭐 김은경 씨도 조의금 김영란법 어긴 건 안 받았다라고 할 것이고 보낸 사람들도 안 줬다 뭐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은 중간자에 있었던 사람들을 취재하면 나오죠. 요거는 사실은 기자의 영역이기보다는 수사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근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 심호상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리고 시부상 때 했다. 그리고 별 인연이 없었는데 했다. 그리고 딸은 제외하고 본인이 상주 역할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딸은 상당히 억울해한다. 저라면 이제 요걸 보는 요걸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기자의 감각이죠. 이 금감원 부원장이 상을 당했다고 하면은 금융계나 산업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부조를 하는가 하면 그 부조 방문한 사람들 이름 쓰는데 쓰지 않고 따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누군가가 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주고 가고 아무 기록도 안 남기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감사의 편지는 또 보내요.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건 이제 비서들이 주로 해주지. 이 방명록에 이름이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건 수사의 영역입니다. 저는 김은경 씨가 지금 상당히 지금 화제를 몰고 있고 문제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임기를 채워서 문재인 정권이 물러서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부원장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는 윤석열 치하가 치욕스러웠다라 그랬습니다. 왜 그가 임기를 다 채웠는지는 시호상 치른 걸 보게 되면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 연봉이 3억 원이었다 그럽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제가 기자라면 김은경의 그 부조금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쓸 겁니다. 우리 젊은 기자님 중에서 누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제가 방법은 거기다 가르쳐 드렸죠. 특정 기사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김은경 씨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